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룻기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또 그 속에서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룻기서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드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 하고,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룻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등장하는 인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함께,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에 들어서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런은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이 나오미와 말론과 기런만 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 나오미는 말론과 기런을 모압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얻은 며느리가 바로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에 이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떠나왔던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이제 모든 흉년이 끝나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나오미는 이제 돌아오려고 이제 마음을 먹죠. 그리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두고 떠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오르바는 그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룻은 이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오게 되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하는 고백이죠.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 땅에 남아서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할 때 이 룻의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죽는 것 이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이 이 룻기서의 우리 그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광경입니다. 이 보아스와 엘리멜렉의 가족은 친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그 엘리멜렉의 아들이 없으면은 그냥 과부로 지내야 할 그러한 상황인데, 결혼할 수 있는 그 조건 하나가 바로 그 친척 중에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엘리멜렉의 모든 땅을 사들이면서 이제 그 대를,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도 다른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 친척이 이 룻을 포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룻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결혼하게 될 때에 장로들이 이 보아스와 루스에게 축복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축복하게 되는 광경이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장로들이 축복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 것처럼 이제 이 보아스의 후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마지막 이제 루키스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거기 나오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과 연결된다는 것을 이 루키스 마지막에서 강조를 하면서 끝내는 부분이 바로 이 루키스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교훈을 보면 룻은 우리 지금의 교회를 상징하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나오미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또 룻은 이방인으로서 이끌음을 받은 또 이방 백성을 예표한다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 또 뭐 다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그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루키스의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사 선생님이거나 아니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는 부분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다면은 이제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루키스를 이해하면서 다른 성경과 함께 보지 않으면 루키스가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룻과 보아스와 또 나오미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이 출생 배경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루키스가 더 확실하게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물별로 출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이 루키스이기 때문에 룻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소돔이라는 땅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유황과 비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때에 이 소돔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이고 롯이 그곳에서 이제 피해서 나갈 때에 롯의 두 딸과 함께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롯의 두 딸도 약혼을 한 사위가 있었지만 사위도 그곳에 죽고 롯의 두 딸과 함께 이제 도망을 나오면서 소알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다시 다른 곳에 동굴에서 살게 되면서 이 롯과 큰딸과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롯과 큰딸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가 바로 모압인데 그 모압의 후손이 바로 오늘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모압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롯의 그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또 둘째 딸과 함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바로 벤암이라고 태어나는데 그 아들 후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롯의 후손이다. 보통 우리가 롯과 룻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흔한 말로 헷갈린다, 구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롯의 후손이 룻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물을 나누고자 할 때는 분명하게 구분을 하지만 롯과 룻은 같은 모압 족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태어난 세대는 광야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론과 기련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인데, 살몬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살몬의 아버지는 나손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손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을 이제 인원을 이제 전체적으로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고 우두머리로서 이 나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낼 때 보면은 유다 지파 대표로 이 나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요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으로서 들어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나손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살몬이 광야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아니하고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있던 라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과 결혼한 이 살몬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이 두 정탐꾼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살몬이 이 라합과 결혼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 살몬은 이 어머니 라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너희 어머니 라합을 만났고, 이 라합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하나님 함께했던 모든 일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신분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지만 너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고 또 담대하게 살아라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살몬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런 일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했고, 또 하나님을 불신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 또 너희 할아버지는 나손이었는데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로서 어떤 역할을 하였다고 하는 이러한 할아버지에 대한 교육, 또 아버지가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많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보아스는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면에 어머니 라합의 교육과 아버지 또 살몬의 교육, 그리고 살몬이 아버지 나손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러한 많은 경험들을 이 보아스는 교육을 통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손의 신앙이 살몬에게 이어지고, 이 살몬의 신앙이 보아스에 이어지고, 또한 그 보아스에 이어진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룻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도 어쩌면 가나안의 7 족속, 완전히 멸해야 할 정말 더 먼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기 아내는 이제 알고 보면 큰 먼 이방도 아닌데, 왜냐하면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으로 볼 때는 이방 여자이지만 그래도 이 보아스의 성품으로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이 그냥 쉽게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 뒷면에 어머니 라합의 어떤 그 교육과 또 아버지 교육과 또 보아스의 할아버지인 나손을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아스의 신앙이
이제 굳건의 집으로 말미암아 이 룻과 결혼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결혼 속에서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러한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어보면 그 이면에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가서 돌아오는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탕자와도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탕자가 이제 부유한 가운데서 떠나가다 가난하게 돌아오는 것을 볼 때도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부유한 가운데 모압으로 떠나갔지만 또한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탕자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떠나갔지만 거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살던 많은 장로들과 어른들이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빗대지 않고 또 그들을 감싸주는 마음을 볼 때에도 또 돌아온 탕자를 사랑해주는 예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키스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키스를 읽을 때도 물론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루키스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정말 은혜스럽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키스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또 초기입니다. 초기. 몇백 년에 흐르는 사사시대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혼란스러운 상황까지도 기억하면 더 우리가 새롭게 이 말씀이 다가온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부터는 루키스를 읽을 때에 그 보아스의 할아버지 나소온에 대한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읽게 되면 좀 더 새롭게 또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루키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룻과 오르바와 또 나오미가 서로 이제 대화하였던 그 장소인 그 이스라엘과 모압의 경계 사진을 보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서 베들레헴과 모압의 거리 또 위치를 잠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룻과 나오미가 대화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의 배경이 바로 오늘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이 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르논 골짜기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르논 골짜기. 여기서 보면 이 가운데 계곡이 있습니다. 있고 이 건너편이 모압 땅입니다. 건너편이 모압 땅이고 바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곳이 서 있는 곳이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이지만 베들레헴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베들레헴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룻과 이 건너편이죠. 이 건너편에서 룻과 나오미는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고 오르바는 저 건너편 모압 땅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모압과 이곳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이 건너편 모압 땅과 이곳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이 지역 전체가 이제 요르단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는 이 건너편이 모압 땅이었고 바로 이 앞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다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제 건너편을 바라본 겁니다. 건너편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그런 그 정도로 아주 큰 협곡입니다. 협곡인데 이곳에서 이제 룻과 나오미와 오르바가 이제 서로 헤어지는 장면, 예, 그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뭐 지도를 나중에 잠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오늘 루키스의 전체적인 그 배경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룻이 살고 있던 땅이 바로 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치 여기 모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아르논 계곡이라고 아르논 강이라고 있습니다.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죠. 강이고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지역이 바로 이곳의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여리고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너부산 옆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아르논 강 유역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뭐 100km 이상이 되는 그런 먼 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를 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오늘 그 루키스의 그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해 위쪽에서 일어나는 사해 왼쪽과 사해 오른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아르논 이 아래쪽은 모압 땅이고 그때 사사 시대에서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지역과 이 지역 전체가 바로 지금의 요르단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서쪽 부분만 이스라엘 땅이고 오른쪽은 지금 여기 암몬과 너보산 모압 쪽에 이 지역은 이제 요르단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타난 이 아르논 강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아스의 어머니 고향은 여기 여리고죠. 여리고 사해 바로 북쪽이고 살던 곳은 베들레헴이었죠. 보아스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베들레헴이고 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던 지역이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 예,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루키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루키를 읽으면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또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